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컨텐츠로 제작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2024년과 대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환경부의 숨은 의도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예산 축소를 넘어서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왜 이런 변화를 선택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보조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줄었지만 지원 대상 차량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 1조 7천억이었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조 5천억으로 줄어든 반면 지원 가능한 차량 수는 29만 대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제조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표 대수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가 15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갑자기 85% 증가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보조금 축소가 아닌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전성 강화는 이번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충전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같은 조항은 일부 해외 제조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BMW처럼 기존의 보험 가입을 회피했던 회사들은 새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사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환경부가 이런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단순히 안정성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 보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 돼서 더 시청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는 최 PD의 연봉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기준 강화는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주행거리가 440km 이상이거나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성능 좋은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죠. 하지만 이 기준이 국산차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 측정 방식에서 국산차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환경부는 주행가능 거리를 산출을 할 때 WLTP 방식과 함께 저온환경 주행거리도 일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온환경에서 주행거리 성능이 낮아지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수입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평균보다 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겨울철 주행거리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주행거리를 보조금과 연관시키는 것은 국산차 제조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NCM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환경부가 국산차 중심의 전기차 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격 기준의 변화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 상한선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필요한 차량의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산차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같은 모델은 정책에 맞춰 라이트 트림을 출시해서 보조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수입차는 이러한 세부 대응이 어렵죠. 이로 인해 테슬라 모델 Y 같은 일부 수입차는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계층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는 이번 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가 되는데요. 청년의 첫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은 젊은 층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입니다. 다자녀 가구와 농업인 대상 추가 지원도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제조사들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제조사의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어서 수입차 업체와의 갈등 또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현대기아와 같은 국산 브랜드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좋기는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수입차에겐 너무 대놓고 배척하겠다는 보조금 정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산 전기차에게 호의적인 보조금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분석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